우리나라와 일본이 7년 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8년 만에 재계약을 한 이번 통화스와프는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경제 현안에도 이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의제였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 또 그 의미 전해 주시죠. 네, 한일 경제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종료된 지 8년 만에 체결하는 겁니다. 체결 규모는 지난 2015년 2월 종료 당시와 마찬가지로 100억 달러입니다. 기존 통화 스와프에서는 우리나라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는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 교환이 이뤄집니다. 일본으로서도 우리나라에 엔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미화 10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는 셈인데 그만큼 외화 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결정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해온 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까지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 간 유사시 상호 안전 장치를 제공하고 아세안 플러스 3 등 영내 경제 금융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협력의 틀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 선진국들 사이 외화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과 외환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국은 통화스와프 외에도요, 공급망을 비롯해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합의를 했죠. 네, 이번 회의에서는 저소득국 채무 조정, 공급망 강화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요 7개국 G7 논의 등을 기반으로 공급망 관련 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 조세 관련 사안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 당국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도울 수 있는 이른바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열릴 제9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